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수행 기법들을 만나는데, 이런 수행 기법들이 얼마나 내 수행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랬을 적에 그 효과적인 방법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여러 가지 수행법 중에 또 어떤 단일한 수행법 중에서도 거기에 섬세하게 또 좀 세분화될 수 있겠죠. 이런데 이것 중에 어느 것이 나에게 더 효과가 있는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뇌과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적이라는 전제하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를 잘 아시고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뇌파가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뉴로 피드백으로 훈련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는 뇌파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역치가 높을 때 어떠한 그 자극이 와도 안에서 다 소화가 되므로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 번뇌망상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보실 거는 이러한 거에 반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뇌파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일반적인 우리 뇌파예요. 특히 이제 좌측에 있는 거는 훈련하기 전이고 우측에 있는 거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가 처음 해봤던 우리가 궁극적으로 뇌파가 지향해야 될 바 쪽으로 좀 더 많이 갔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이 뭐 우측 정도만 되면 일반인들한테 뇌파로는 그냥 건강한 뇌파예요. 정상적인 뇌파인데 수행인들한테는 이 정도 뇌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수행자가 지녀야 될 뇌파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떠 있잖아요, 위에. 이런 것이 수행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번뇌망상입니다. 물론 이런 명상과 관계하지 아니하고 뉴로 피드백을 공부하신 분은 이런 개념은 없어요. 이제 저는 이제 명상 쪽에 도움을 받으려고 뉴로 피드백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도출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좀 심한 사람들은 좌측에 있는 정도 뇌파에서 시작하는 거고 좀 뇌가 건강하신 분들은 우측에 있는 뇌파 정도를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깨달음이라든지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미동도 없는 그런 절대 평안의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거 해야 되는 거냐, 뇌파상으로는 아까 처음에 봤던 그러한 이제 뇌파로 이제 움직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이 뇌파에서 아까 봤던 그 뇌파로 움직여 가는 것이 뭐냐, 그것이 수행이에요. 그 점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이거를 돈으라고 안 하고 점수라고 그러느냐. 돈은 지금 앞에 보이는 좌측에 있는 뇌파 상태로도 도달할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진리의 참모습을 보는 거기 때문에, 공의 모습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공을 봤는데 뇌파가 좌측 상태에 있으면 계속 그 공의 상태를 우리 몸이 만들어주질 못해요. 그러면 계속 항상 그 상태를 마음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예,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원래 우리 마음은 몸한테 명령하면 그 다음에는 몸이 알아서 하게끔 돼 있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디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간다. 그러면 그냥 예를 들면 나 오늘 집에 갈래. 그러면 사무실에서 그냥 집으로 가는 거지. 그거를 계속 마음으로 그 간다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뇌에 이제 기저부에서 그거를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걸 이제 실행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 마음은 명령하는 존재지, 그거를 끝까지, 예.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간부에 해당되는 거지, 예. 그 종업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음과 몸은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뇌하고는. 음. 그런데 이제 그런 건 그렇게 수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공을 받다 했을 경우에,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그거를, 그 상태를 계속 볼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아까 같은 그 뇌파를 만들면 그 상태에서는 우리 뇌가 마음으로 본 거를 우리 몸으로 중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점수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공을 보는 거는 도노. 나 그것이 우리 몸으로 실행될 수 있을 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 뇌와 몸을 수행을 해서 우리 마음에서 본 그 공의 상태를 몸으로 증득할 수 있는 상태로 가져가는 게 그게 수행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가장 효과적이냐 했을 때, 옛날에는 뉴로피드백이 없었잖아요. 지금 뉴로피드백 훈련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러한 도움을 받아서 기존 수행과 같이 사이드로 이런 그 훈련을 하면서 하면 훨씬 빠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뉴로피드백은 이게 뇌파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랬을 적에 그러면 이제 이런 뇌파에서 아까 처음에 봤던 일체 번뇌망상이 사라진 그런 뇌파로 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훈련을 하는 거냐는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뉴로피드백 훈련을 하면은 이제 뭐냐면 그 뇌파를 그렇게 변형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이제 화살 쏘기 등 여러 가지 이제 게임, 재밌는 게임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해 놨는데, 예를 들어 화살 쏘기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화살 쏘기를 통해서 그 뇌파를 이제 우리 이제 그 시냅스를 이제 두껍게 하고 많이 하고 길게 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 역치가 높아져 가지고 아까처럼 뇌파가 평평한,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진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그러한 뇌. 그러니까 뇌파가 위로 나왔다는 건 뭐냐면, 그거는 그 뇌에서 수용을 하기에는 약간 부하가 걸려서 흥분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흥분한 상태가 하나도 없이 모든 일상사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뇌로 바꾸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화살 쏘기 등과 같은 훈련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뇌를, 시냅스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장착되어 있는 이 게임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정 가운데 돼 있죠. 요거는 아까처럼 그 처음에 봤던 그러한 번뇌망상이 사라진 그 뇌가 만들어지면 이제 정 중앙에 다 들어간다고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봤던 그런 일반인들의 뇌파로 찍으면 그런 뇌의 상태에서는 관역이 여기에도 맞고 여기에도 맞고 어떨 때는 빗나가기도 하고 이런다고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게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면 그렇게 아까 뇌파가, 일반인의 뇌파가 처음에 봤던 그런 어떤 우리가 원하는 상태의 그런 뇌파로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수행자가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알아차림이라든지 뭐 호흡법이라든지 뭐 무념무상이라든지 일점 수행이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수행법들이 과연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거냐는 보면은, 그 상태를 하고서 이 화살 쏘기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점수가 나오거든요. 물론 뭐 딱 한 번에 하는 건 아니고 한 10번 정도 해서 평균 점수를 내보면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인 수행법인지 점수를 통해서 비교가 돼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어떤 수행법은 점수가 잘 나오는 수행법이 있고, 어떤 수행법은 점수가 상대적으로 안 나오는 수행법이 있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뇌파에 그만큼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이 좋은 방향으로 뇌파가 변해가는데,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서 좀 더 좋은 수행법으로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동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팔정도에 보면 이제 정념이라고 있잖아요. 정념. 그런데 그것이 뭐 우리나라 말로는 뭐 지금 여기라고도 하고 뭐 알아차림이라도 뭐 깨어 있음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음, 뭐 마음 챙김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과연 그럼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여기는 어떻게 있는 거냐? 마음 챙김은 또 어떻게 하는 거냐? 알아차리면 어떻게 깨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여기에 머무는 걸 어떻게 하는 거냐 했을 적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 상태를 해가지고 화살 쏘기를 해보면 어떠한 상태로 있는 것이 가장 정념, 즉 깨어있음, 알아차림, 지금 여기, 미래와 과거가 아닌 현재의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의식을 가져갈 때 가장 여기서 점수가 많이 나오더라 했을 때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일 점수 많이 나오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실 적에 뇌파가 가장 빨리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들어올수록 뇌파 변화가 빠르거든요. 이 외곽 쪽에서. 근데 어떤 수행법을 해보니까 자꾸 이 외곽에만 맞아. 근데 또 똑같은 그 지금 여기 지금 현재 의식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걸 조금 변형해 보니까 이쪽에 많이 맞아. 그럼 당연히 이 방법으로 해야죠. 이렇게 해서 이 그 뉴로 피드백은 단순히 초창기처럼 이렇게 그러한 좀 지능이 좀 이렇게 일반 아이보다 좀 떨어지는 아이들을 지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거지만 제가 이걸 하게 된 경우는 그렇다고 그러면 어차피 그 원리가 뇌를 좋아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깨어있는 뇌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제가 힌트를 가지고 이걸 시작한 건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같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수행법 내가 알고 있는 거 하나하나를 이런 방법으로 견주어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했던 것 중에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구나 알고서 이 방법을 이제 내가 알고 있었던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자꾸 개선시켜 나감으로써 훈련 기간이 단축되고 훈련이 효과적으로 똑같은 시간을 해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방법으로 좀 접근해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과학이 발달한 만큼 또 과학에 이용할 부분은 수행에 이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얘기하는 이 앞편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수행과 뉴로피드백을 수행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같이 공부해서 수행에 적용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